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합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5가지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스펙에 쫄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면접장에 가보게 되면 중고 신입도 있고 나보다 좋은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지원자분들께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저들한테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좀 먼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경험 어필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직무 관심과 이해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다양한 동아리 그리고 회장 등을 역임하며 소통,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갖게 된 어떤 역량 자체를 키워드로 제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이 일반적으로 합격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인턴 과정에서 A 프로젝트 시장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사실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 나는 갖게 됐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듣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생각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약점을 인정한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매사 꼼꼼하게 내가 임해왔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팀 활동할 때는 끊임없는 배려를 해왔다라는 식으로 뭐든 다 잘했고 내가 노력해왔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만 어필하는 데 굉장히 많이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단점을 얘기하게 되면 날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나 약점 자체도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들을 준비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면접관님들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단점이 뭐냐? 아니 근데 그건 장점 아니냐? 그런 거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가 있냐? 라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나 단점을 인정하는 것 또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해외 영업에 합격하신 분 또한 최근에 SK그룹의 HR에 합격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어학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에 어학적인 부분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말하기 쓰기 부족하지만 원서 읽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단점 내가 어떻게 보완했고 이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장점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점은 열어두되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약점의 보완 계획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자신 있는 거에 확실하게 집중함으로써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점이 이 합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생각과 관점을 확실하게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B2B 제조 온라인 MD 합격자분의 합격 후기를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들과 함께 면접을 봤음에도 단 한 명 뽑는 자리에 최종 합격을 해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1차 면접에서만 8번을 떨어졌지만 이번 2차 면접에서는 이번 면접에서는 한 번에 최종 합격까지 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 바로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는 AMD나 관련된 경험을 계속해서 내가 해왔다라고 어필을 하는 형태로 면접을 봤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도출할 수 있었던 나만의 관점을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진행했고 그 AMD 경험 자체를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경험 자체를 판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경험을 같이 접목시켜서 본인에 대한 세일즈를 확실하게 해냈다라는 게 바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중고 신입과 면접에서 같이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보다 좋은 경험을 가졌을 수밖에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들에 비해서 내가 당연히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내가 그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이닉스 양산 기술에 합격하신 합격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에서 유효한 카드를 소재로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진행했고, 포스코 생산기술 합격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친과의 이별이라는 소재를 자기소개에 활용함으로써 최종 합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관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진솔한 어떤 소재를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합격자분들처럼 차별화를 달성하고 스펙을 뛰어넘는 취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산업과 직무에 대한 학습이 철저했다라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학습을 했다라고 자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반도체 8대 공정 교육을 이수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무역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자격증명을 언급하고 두루뭉술하게 내가 뭘 키웠는지 이렇게 어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서는 어떤 지식을 얼만큼 함양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교육을 이수하면서 땡땡 소자의 땡땡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CMP 공정의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할 수가 있었다라든지, 물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 B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바 그리고 알고 있는 바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학습 철저하게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제시하고 말하는 것까지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스펙을 뛰어넘는 취업 별거 아닙니다. 수많은 합격자들이 이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다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면접의 기술 활용하셔서 취업의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다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유료 멤버십 적극적으로 운영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